한국? 거기는 우리 중국의 속국 아니었어요? 거긴 아직까지 유럽 여행할 때 비자 필요하다던데. 저흰 그냥 중국 여권 하나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중국 상하이 공산당 가문 출신의 엘리트 고위 관료. 중국 어디서든 VIP 대우만 받던 여인. 그런데요, 단 파란 여권 하나 앞에서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공항에서, 호텔에서,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심지어 명품 매장에서도. 왜 그녀는 유럽에서 조용히 울고 있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한국인을 보고 처음으로 부럽다는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당신이 몰랐던 중국 공산당 엘리트가 무릎 꿇은 한국 여권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린 이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중국지부 부소장으로 일하고 있죠. 그날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에서 유럽 출장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WHO 연례회의 참석을 위해서였어요. 공항 대합실에서 거울을 보며 정장을 매만지고 있었는데 마음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주변에는 기자들과 동료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출국 전 간단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죠. 그때 저는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중국 여권을 가볍게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이 작은 책자가 우리 중국의 위상을 증명해줍니다. 이제 어디를 가든 중국 여권의 힘을 느낄 수 있죠.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기분 좋았어요. 의기양양하게 덧붙였죠. 한국요? 한국 여권이라니. 비자 면제국이 몇 개나 되던가요? 우리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중국 기자들이 제 발언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더욱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어요. 이번 회의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오겠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따라오기도 벅찰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정말 교만했습니다. 한국을 향한 노골적인 멸시와 조국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으로 가득했죠. 공항 대합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몇몇 한국인 여행객들의 굳은 표정도 보였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VIP 출국 심사대로 걸어가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국력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야. 유럽 사람들이 내가 WHO 부소장이라 하면 깍듯이 대하겠지. 한국 여권 따위와 우리를 동일시하는 건 말도 안 돼. 그때 동료가 말했어요. 부소장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중국이 이제 어디서나 환영받는 나라가 되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이고 WHO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국처럼 작은 나라들이 감히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죠. 후배 직원도 거들었어요. 맞습니다. 부소장님 같은 분이 계시니 중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여권을 쥐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앞으로 제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랐어요. 저의 오만한 여정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위상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한국 같은 작은 나라들이 감히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죠.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유럽에 도착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중국의 대표로서 환영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런 확신이 제 얼굴에 우쭐한 표정을 만들어냈죠. 승무원이 와서 음료수를 권할 때도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저는 WHO 부소장이니까 당연히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변 승객들을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특히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으로 보이는 승객을 보면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은 과연 유럽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까? 분명 나만큼 환영받지는 못할 거야.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기내에서 제공된 잡지를 보니 한국 관련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K방역인이 뭐니하며 한국을 칭찬하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과대평가된 거 아닌가? 우리 중국이 훨씬 큰 성과를 냈는데. 그렇게 생각하며 잡지를 덮었어요. 유럽 현지 시간으로 이른 아침, 드디어 제네바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당연히 VIP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입국 심사장은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로 붐볐습니다. EU 시민이나 비자 면제국 여권 소지자들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빠르게 통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중국 여권을 들고 별도의 방문자 대기줄에 서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점을 느낀 건 그때였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줄이 길었거든요. 제 앞에는 아프리카, 중동 국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금발의 입국 심사관이 제 여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시선이 CHINA라고 쓰인 진홍색 여권 표지를 보자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냉랭해진 느낌이었죠. 심사관은 제 얼굴과 여권 사진을 몇 차례 번갈아 보더니 예상보다 까다로운 어조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직업이 WHO 부소장이라고요? 목적지가 제네바 WHO 본부인가요? 그렇습니다. WHO 연례회의 참석차 왔습니다. 명함과 초청장을 내밀며 답했죠. 공식 초청장까지 준비해 왔으니 당연히 쉽게 통과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심사관은 서류를 천천히 살펴본 뒤에도 의심을 거두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동료를 불러 프랑스어로 뭔가 상의하더니 추가 질문을 이어갔어요. 며칠 일정으로 체류하십니까? 회의 이외에 다른 방문 목적은 없나요? 이전에 유럽에 온 적이 있습니까? 그때 제가 살짝 흥분했습니다. 일주일 일정이며 회의 후 바로 귀국합니다. 저는 WHO 부소장이고 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의도라니요? 심사관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제 지문을 찍고 눈을 스캐닝하며 짐 검색까지 추가로 실시했습니다. 심지어 별도의 검사실로 안내해서 더 상세한 질문을 했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주변에서는 별탈 없이 통과하는 다른 여행객들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특히 옆 창구에서 한국 여권을 제시한 한국인 참석자는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금세 도장을 받고 통과했습니다. 그 장면을 곁눈질하면서 속이 정말 불편했어요. 저 사람은 벌써 끝났나? 나보다 늦게 줄 섰는데. 답답한 마음에 한숨이 나왔죠. 별실에서 추가 검사를 받는 동안 심사관이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 여권을 위조해서 유럽에 입국하려는 시도가 많아서 더 신중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위조 여권? 저는 정식 WHO 부소장인데요. 하지만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의심받을까봐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침내 심사관이 제 여권에 철컥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어요.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데만 수십 분이 걸렸습니다. 함께 온 WHO 중국 대표단 후배 직원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말도 안 돼.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거지? 우리가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후배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유럽 쪽이 아무래도 중국인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모양입니다. 한국인이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듣자 하니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서방 국가들은 한국인보다 중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가 훨씬 엄격하다고 하더군요. 중국인들이 위조 한국 여권을 사용해서 밀입국하는 사례가 많아서 그런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말을 듣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후배의 말은 제가 방금 본 현실과 정확히 들어맞았거든요. 한국인이었으면 안 그랬을 거라고. 자존심이 상해서 즉각 받아치지 못하고 입술만 삐죽거렸어요. 입국 심사대 밖으로 걸어 나오면서 아까 먼저 통과한 한국 대표단이 미소 띤 얼굴로 환영 인사를 받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장면이 제 마음에 모처럼 박혔어요. 이게 제 첫 굴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 심사관이 유독 별난 사람이었겠지. 유럽이 원래 보수적이라 그런 거야. 마음속으로 자신을 타이르며 여전히 오만함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도 계속 생각했어요. 도대체 왜 한국인은 쉽게 통과하고 나는 이런 대우를 받는 거지?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는데.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챕터 3 호텔에서 느낀 차별. 공항의 불쾌한 경험을 잊어보려고 애썼습니다. 수행원들과 함께 회의 주최 측에서 예약해준 시내 5성급 호텔로 향했어요. 고풍스러운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 잠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역시 유럽이야. 시설이 정말 훌륭하군.
체크인을 위해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가며 밝은 미소로 여권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프런트 직원의 반응이 기대와 달랐습니다. 직원은 제 여권을 받자마자 미묘하게 굳은 얼굴이 되었어요. 컴퓨터를 두드리며 예약을 확인하더니 정중하지만 형식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린 이셴 씨, 맞으신가요? 죄송합니다만 예약 확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당황했어요. 분명 VIP 대우를 받으리라 기대했건만 직원은 전혀 환대하는 기색이 없었거든요. 몇 분이 지나도록 직원은 전화를 걸고 뭔가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때 줄 뒤에서 대기하던 다른 투숙객이 앞으로 나왔어요. 마침 한국 대표단의 멤버였습니다. 그 한국인이 여권을 내밀며 영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체크인 하려고 합니다. 예약자 이름은 김동국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직원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한국에서 오셨군요. 김동국님, 스위트룸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방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빠르게 체크인 절차를 밟아줬어요. 곧 룸키를 건네며 친절하게 호텔 시설을 설명했습니다.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데 가슴 한켠이 쓰라려 왔어요. 왜 나에겐?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을 깎아내렸던 제가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직원이 한국인 투숙객에게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죠. K-드라마를 정말 좋아해요라며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호감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한국인 투숙객보다 한참 늦게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린 이셴님, 7층 스탠다드룸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여권을 맡아야 해서. 혹시 보증금을 현금이나 카드로 선결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증금이라니요? 제 동료는 그런 말 못 들었는데. 호텔 규정상 처음 방문하시는 일부 국제 손님께는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해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불쾌함을 느끼면서도 마지못해 카드를 건넸어요. 직원은 무표정하게 결제를 처리했습니다. 옆에서 한국인 투숙객은 이미 짐을 벨보이에게 맡기고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 등 뒤를 보며 속으로 씁쓸함을 삼켰습니다. 중국 WHO 부소장인 내가 이렇게 천대받다니. 제 자존심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이 호텔 직원이 유별나게 차별적인 거겠지. 유럽 사람들이 원래 동양인을 무시해서 그래. 고개를 흔들며 애써 상황을 합리화해봤어요. 호텔방에 들어선 뒤 혼자가 되고 나니 문득 밀려드는 수치심과 분노를 피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침대에 털썩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뭔가 실수를 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건 없었어요. 단지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대우를 받는 건 정말 말이 안 됐습니다. 룸서비스를 주문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직원이 중국어는 안 됩니다. 영어로만 주문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더군요. 한국 투숙객에게는 분명 한국어로 안내하는 직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말이에요. 창밖으로 유럽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어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회의 일정 중 한나절 짬이 나서 혼자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유명 명품 매장도 구경하며 유럽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었어요. 호텔 근처에 이름난 프랑스 레스토랑에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정말 우아한 분위기였죠. 하지만 제가 들어가자 몇몇 시선이 일순 머물렀어요. 종업원이 다가와 응대했습니다. 한 명입니다. 자리 있나요? 예약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왔는데요. 죄송합니다만 현재 예약 손님으로만 받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앉을 의사가 없다는 듯한 단호한 태도였어요. 주변을 흘끗 보니 점심시간엔 조금 이른 시각이라 홀에 빈 테이블이 여러 개 눈에 띄었습니다. 분명 자리 많은데. 분개했지만 굳이 실랑이를 벌이고 싶지 않아 쓴웃음을 지으며 발걸음을 돌렸어요. 문을 나서는데 마침 한국인 커플이 들어섰습니다.
직원은 방금 전 태도와 달리 그들에게 밝게 인사하며 자리를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뒤돌아본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예약 손님만 받는다며 모욕감에 치를 떨었어요. 하지만 항의한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속으로 쓴 독서를 내뱉었죠. 고작 식당 종업원이 감히 중국의 고위직한테. 하지만 그 말을 소리내지는 못한 채 발길을 옮겼어요. 기분을 추스르려 근처 명품 부티크에 들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유명 브랜드 매장에 들어서니 향수 냄새가 가득했어요. 지갑 코너를 둘러보는데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뒤편에서 느껴지는 시선 때문이었어요. 직원 한 명이 슬쩍 저를 따라다니며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다른 손님들에게는 자유롭게 둘러보게 두면서 저에게만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는 게 역력했습니다. 분통이 터졌어요. 내가 도둑이라도 된다는 거야? 일부러 직원을 바라보며 물어봤습니다. 이 지갑 가격이 얼마죠? 그건 꽤 비싼데요. 2,000유로 이상입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좀 더 저렴한 라인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 태도에 제 이성이 거의 끊어질 뻔했습니다. 언짢은 얼굴로 말했어요. 내가 가격을 물은 건 비싸서가 아니오. 카운터로 직행해서 아까 본 지갑을 집어들고 신용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계산을 진행했어요.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죠. 계산해 주시지요. 주변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사과 한마디 없이 계산을 마친 직원을 노려보듯 쳐다본 후 쇼핑백을 거칠게 낚아채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분풀이하듯 비싼 지갑을 사버렸지만 속이 시원해지기는커녕 더 허탈할 뿐이었어요. 길을 걸으면서 우연히 한 카페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더 충격적인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두 명의 유럽인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요즘 위조 여권 문제가 심각하다던데. 특히 한국 여권이죠.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해서 유럽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해요. 한국 여권이면 거의 어디든 무비자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인인지 확인하려고 가끔 한국어로 간단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설픈 한국어를 쓰면 바로 들통나죠.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한다고? 그런 일이 정말 있단 말인가? 거리를 걸으며 연이어 겪은 차별과 냉대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함께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중국은 이제 세계 2위 경제대국이고 나는 WHO의 고위직인데 왜 유럽인들은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거야?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가 한국을 비웃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오히려 환영받고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믿기 어려운 현실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아직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WHO 회의 일정이 절반쯤 진행된 어느 저녁 공식 만찬 겸 리셉션 파티가 열렸습니다. 유럽의 한 역사적인 연회장에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자유롭게 교류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의무적으로 참석했지만 마음이 복잡해서 좀처럼 대화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잔을 들고 이 그룹 저 그룹에 끼어보려 했지만 미묘한 소외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한 무리의 유럽인 관계자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테이블에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말을 걸기 전 그들은 막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최근 WHO 프로젝트에서 중국 측 자료에 오류가 있었다지요? 프랑스 대표가 답했어요. 예, 데이터 신뢰성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됐다더군요. 영국 자문위원도 거들었습니다. 중국이 워낙 규모는 큰데 실무 자세는 아직 국제 기준과는 거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특히 여권 위조 문제나 불법 이민 문제로 유럽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들은 제가 바로 옆에 있는 줄 모르고 중국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순간 자존심이 폭발할 듯했지만 차마 끼어들어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중국을 깎아내리는 건가? 얼굴이 굳어가는 것을 느끼며 슬그머니 자리를 떴어요. 이번에는 같은 아시아권 대표들이 모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한국 대표 등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한국 대표인 박민수 단장이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린 부소장님 힘드시지요? 요즘 일정이 빡빡해서. 괜찮습니다. 박 단장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박민수 단장은 제가 공항에서부터 자신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대했음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간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요 며칠 제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인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유럽 쪽 분위기가 아무래도 우리 아시아인들에게 가끔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혹시 불편한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화들짝 놀라며 답했어요. 아니. 별일 아닙니다. 애써 부인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가 깔보던 한국인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말끝을 흐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잔을 홀짝이며 홀 한 구석에 혼자 서 있으니 여러 생각이 몰려들었어요.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생각이 틀린 건가? 중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믿었는데 정작 이곳에서 난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한국 같은 나라가 주목받고 있다.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한편 연회장 스크린에서는 각국의 홍보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제출한 영상에는 K방역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보건의료 발전상이 소개되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보험 시스템, 코로나19 대응 모범 사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등의 자막이 보였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나오고 몇몇은 박수를 보냈어요. 특히 한 독일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죠. 한국 여권 하나면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이어서 중국 측 영상이 상영되었지만 딱딱한 선전 형식의 화면에 몇몇 서양 인사들은 지루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하고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우리가 훨씬 큰 나라인데. 왜? 억울하고 분통 터지지만 변명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내가 틀렸던 걸까? 중국의 국격, 중국 여권의 힘을 그토록 믿어왔는데 왜 외국에서는 이렇게 다른 걸까? 자존심과 현실 인식 사이에서 제 마음은 찢어질 듯 갈등했어요. 인터넷을 켜서 뉴스를 찾아봤는데 우연히 중국 관련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매너 문제로 유럽 호텔들 골머리, 위조 여권 사용 중국인 잇따라 적발 같은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중국의 모습과 세계가 보는 중국의 모습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드디어 WHO 연례회의의 본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회의장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보건 관계자들이 각국의 보건 현안과 성과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저는 중국 대표로서 연단에 올라 자국의 보건 정책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순서가 되기 전 다른 나라들의 발표를 경청하며 기다렸어요. 한국 대표의 발표 순서가 되자 발표자로 나선 한국의 젊은 의사 출신 관료가 유창한 영어로 한국의 의료 체계와 최근 WHO 협력 사업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한국이 지원한 개발도상국 백신 프로젝트, 혁신적인 디지털 방역 시스템, 세계 각국과의 의료진 교류 프로그램 등이 흘러나왔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의료진을 파견하고 현지 의료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실질적인 도움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졌어요. 사회자가 뛰어난 발표에 감사드린다며 찬사를 보냈고 몇몇 국가는 한국 측과 추후 협력을 논의하고 싶다는 코멘트를 공개적으로 전했습니다. 옆자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손에 쥔 발표 원고를 구긴 채 떨고 있었어요. 저 정도로 환호받을 줄이야. 질투와 자괴감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머릿속에는 며칠 전 제가 공항에서 했던 오만한 발언이 맴돌았어요. 한국, 별 볼 일 없는 나라.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국제회의 석상에서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대접받고 있었어요. 반면 중국 대표인 저를 향한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주변의 몇몇 서구 대표들이 제 발표 순서를 앞두고 속삭였어요.
중국은 또 어떤 자화자찬을 하려나? 데이터는 신뢰할 만한 걸까? 투명성 문제는 없을까? 그 말들이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결국 준비한 원고대로 발표를 진행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평소의 당당함을 잃고 떨렸습니다. 발표 도중 몇몇 참가자들이 지겨운 듯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시간에 쫓겨 핵심 부분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채 발표를 마쳤습니다. 여기저기서 형식적인 박수 소리만 들렸어요. 질문 시간에도 별다른 질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뼈저리게 실감했어요. 제가 그토록 믿었던 중국의 위상은 이곳에서 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머리를 숙인 채 자리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멍해 있었습니다. 자존심은 산산조각난 지 오래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모두가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눌 때 슬그머니 빠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과 눈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회의장에서 받은 충격은 제 가슴 깊이 파고들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 정말 잘못 생각했어. 마음속으로 수없이 반복하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알고 있던 세상과 실제 세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복도를 걸으며 한국 대표단이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열띤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의 표정은 밝고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어떤 아프리카 대표는 한국의 도움으로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었어요. 반면 중국 대표단은 어딘가 위축되어 보였어요. 아무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피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때 한 유럽 관계자가 동료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한국은 정말 모범적이네요. 자국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국제사회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중국과는 정말 다르죠. 그 말을 듣고 더욱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귀국 비행기를 이틀 앞둔 날,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시내 서점에 들렀습니다. 유럽의 서점 문화도 구경하고 머리를 식힐 겸이었어요. 책에 눈길이 잘 가지 않아 우두커니 매장을 둘러보던 중 국제시사 코너에 꽂힌 한글 신문 한 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럽 한인신문이라는 제목의 섹션이었어요. 한국어를 잘 알지 못했지만 제목에 한자가 함께 쓰여 있어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위조된 한국 여권으로 유럽 밀입국 시도 잇따라. 중국인 불법 이주 조직 적발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흠칫하며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기사 본문을 더듬더듬 읽어나가자 충격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어요. 중국인 밀입국 희망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한국을 경유해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가이드가 나눠주는 위조 한국 여권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착 몇 시간 전에 받게 되는 위조 한국 여권에는 출국 도장과 사진 등이 정교하게 위조되어 있고 이때부터 서류상 한국인이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인으로 둔갑해 유럽에 들어오려 한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계속해서 손을 떨며 기사를 읽었어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서방 국가들은 한국인보다 중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가 훨씬 까다롭다고 했습니다. 한국 여권만 있으면 프랑스, 영국 등의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건 정말 쉽다며 중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여권의 위력이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기사에는 더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적발된 한 중국인은 위조 한국 여권을 들고 입국하려다가 독일 입국관리소 직원이 간단한 한국어로 질문을 했는데 어설픈 한국어로 대답하다가 들통났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라는 질문에 서울에서 왔습니다. 네라고 어색하게 대답했다가 바로 의심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한국인이라면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미국에서만 10여 개의 인터넷 사이트가 위조 한국 여권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가격은 $1,000에서 $3,000 정도였고 한국 여권 샘플 이미지까지 올려놓고 정교한 위조 기술을 홍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밀입국 브로커의 증언도 실려 있었어요.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손에 쥐는 순간 서류상 한국인 행세를 하며 프랑스 입국 심사를 식은 죽먹기로 통과했다. 한국 여권의 만능 열쇠 같은 힘에 중국인들 사이에서 수만 달러를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한다.
심지어 중국 간첩이 위조 한국 여권으로 대만에서 정치 공작을 벌였다는 사례도 있었어요. 호주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간첩이 위조한 한국 여권을 사용해 대만에서 활동했다고 했습니다. 신문을 쥔 제 손에 힘이 풀려 떨렸습니다. 머리가 쿵하고 하늘로 떠버린 듯한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이럴 수가.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슴 깊숙이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라 눈앞이 흐려졌어요. 중국의 위상을 그렇게 믿어왔건만 정작 많은 중국인들은 한국 여권을 동경하며 몰래 밀입국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한국 여권을 일종의 신뢰의 증표로 여기며 쉽게 문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심지어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에서는 한국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의 최고 대학교는 저 같은 한국인이 아니면 절대 모를 마이너한 질문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망연자실한 채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제가 한국 여권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던가요? 기자들 앞에서 한국 여권? 우리 중국과 비교도 안 된다고 코웃음 쳤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깨달았습니다. 틀렸던 것은 세계가 아니라 제 자신이었다는 걸. 잘못된 자만심에 눈이 멀어 현실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어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이상한 눈길로 쳐다보는 것도 모른 채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굵은 눈물이 뚝뚝 신문 위로 떨어졌어요. 가슴속 깊이 묵직한 후회와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흐느꼈어요. 서점 한켠에서 한 중국인의 자아가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중국 여권이 실제로는 전 세계에서 의심과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 것이죠. 그날 밤 숙소방에서 홀로 긴 시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유럽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믿어왔던 세계관이 완전히 붕괴된 허무함 속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성찰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까지 자부심에 집착했던 것일까?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중화민족의 위대함에 대한 교육, 스스로 이룬 성공에 대한 자만심, 그리고 다른 나라를 깔보며 우월감을 느꼈던 지난 날들을 되짚어봤어요. 모두 부질없었습니다. 정작 국제사회에서 진짜 존중받는 것은 목소리 큰 강대국의 지위가 아니라 신뢰와 실력, 그리고 겸손한 태도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한국 대표 박민수가 저에게 보여준 친절과 배려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그를 무시했지만 정작 그는 끝까지 예의를 지키고 동료로서 대해주었어요. 또한 유럽에서 만난 수많은 외국인들의 차가운 시선은 어쩌면 중국에 대한 누적된 인식의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강대국이라면 힘으로 억누르기 전에 신뢰를 쌓고 모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조국 중국에 대한 쓰라린 애정과 실망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어요.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여권 위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도 봤어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위조 여권 적발 건수가 1,446건에 달했고 그중 67%가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가짜 이름을 사용한 사례였다고 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브라질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중국 국적자가 위조된 한국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였어요.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여권의 신뢰도 하락과 국가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친 뒤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 대기실에서 용기를 내어 한국 대표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민수 단장이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어요. 린 부소장님, 이제 돌아가시는 길인가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박 단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한국 대표단 일행이 의아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깊이 한숨을 쉰 뒤 정중히 허리를 굽혀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먼저, 제 지난 언행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제가 많이 오만했고 한국을 깔보는 발언을 한 것을 후회합니다. 뜻밖의 사과에 박 단장과 일행은 놀랐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박민수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마음 쓰지 마세요. 먼 타국에 나오면 누구나 자국 생각도 많이 나고 이런저런 감정이 들기 마련이죠. 제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간신히 목소리를 추슬렀어요. 아닙니다.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박 단장님과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또 제가 겪은 일들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받는 신뢰와 존중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 대표단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린 부소장님, 다음에 중국 가면 맛있는 중국 음식 대접해 주셔야겠어요. 모두들 웃음꽃이 피었어요. 저도 눈물을 훔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해와 이해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박민수 단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린 부소장님, 중국도 분명 좋은 점이 많습니다. 다만 국제사회에서는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저희도 처음부터 지금의 위치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 약속을 지키고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을 진심으로 도우며 쌓아온 신뢰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비행기에 올라 창가에 앉아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을 바라봤어요. 마음 한쪽이 후련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제가 유럽에서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걸. 그 눈물로 제 오만함을 씻어냈고 더 넓은 시야와 겸손한 마음을 얻었거든요. 중국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조용히 펜을 들어 회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의 서문은 회의 내용이 아닌 개인적인 다짐과 메시지로 채워졌어요. 진정한 국격은 스스로 우월하다고 외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해서라도 해외에 나가려 한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며 우리가 진정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적었어요. 나는 부끄러운 실수를 통해 배웠습니다.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는 우월감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지고 겸손과 성실만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을. 한국이 147개국의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경제력 때문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신뢰 때문이라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이제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 길은 힘자랑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신뢰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하고 다른 나라들과 진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제 눈에는 다시금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새로운 결의에 찬 눈물이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사이를 뚫고 태양을 향해 나아가듯이 제 마음도 한층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창밖 먼 곳을 응시하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교만함이 얼마나 큰 어리석음인지 깨달았습니다. 진심 어린 존중과 겸손만이 진정한 국가의 품격을 세운다는 것을. 저부터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제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제 여정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서는 제가 겪은 이 모든 경험을 동료들과 나누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번이나 울컥했네요. 한국의 여권이 이만큼이나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고 있다니 정말 가슴이 뿌듯해지네요. 이번 에피소드를 듣고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속이 시원해지셨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멋진 해외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